그럼 계속해서 방송 머신이 전해드리는 또 하나의 소식들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이정수 기자의 본 무대가 나옵니다. 벨라토르. 벨라토르. 예전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벨라토르가 뭐 세계 medley 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임팩트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죠. 최근의 행보나 최근의 대진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게 많거든요. 네. 막 끝난 경기 뭐 내용과 결과를 떠나서 그 대진만 놓고 보면 굉장히 화려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뭐 특히나 뭐 우리 나다오천, 다다오천. 우리 나다오천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킴보 슬라이스와 맞붙었죠. 스라이스하고 슬라이스. 제가 아까 멧돼지 왜 충격에서 아직 못 헤어나오고 있어서. 네. 그 비롯해서 그 네. 벨라토르 요즘 행보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벨라토르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1위 단체를 추격하고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오너가 이제 좀 길게 가도 되나요? 한 1분 20초 정도로 끊겠습니다. 오케이. 그 벨라토르의 오너가 바이아컴이라는 미디어, 거대 미디어 회사죠. 파라마운트, BET 채널, MTV 같은 기라성 같은 어떤 미디어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공룡인데 여기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파이크 TV입니다. 스파이크 TV 하면 디 얼티밋 파이터가 이제 시즌 1부터 그쵸. 방송이 됐던 지금의 UFC를 어떻게 보면 만드는데 일조를 크게 했던 그 방송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격투기에 대한 뭐랄까요, 노하우가 있죠. 와우. 이해도도 있고 뒤에서 이제 바이아컴의 막강한 이제 자금 지원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UFC가 지금 현재 폭스, 우리나라로 치면 뭐 KBS 같은 공중파와 계약을 하면서 스파이크와 이제 계약이 이제 니혼고로 시마이 됐다고 하죠. 시마이가 이제 되면서 스파이크 TV는 이제 격투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와중에 이제 벨라토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벨라토르가 들어왔고 벨라토르가 이게 컨텐츠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스파이크 TV를 가지고 있는 바이아컴에서 지분을 다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다가 원래 이제 창업주지만 굉장히 좀 지탄도 많고 평판도 안 좋았던 비온 레븐이라는 그 대표가 물러나고 이후에 이제 신임 대표를 안 치는데 이것이 이제 몬스터짐을 통해서 3부작 어떤 인터뷰로 소개가 됐었던 한국계 대표 스카 쿠커죠. 태권도 그렇죠. 이태원, 그렇죠. 이태원에서 외국인 초등학교에 다녔던 스카 쿠커 네.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너무 바뀐 거예요. 몇 개월 이제 1년여 만에 시청률이 막 30%가 늘고 입장 관객 수가 또 30% 20%막 이렇게 늘고 하니까 바이아컴 쪽에서 이제 전권을 준 거죠. 밀어준 거죠. 해볼 만큼 해봐라. 계속 시청률 대박 터지니까 이제 자금력까지 더 이제 끌어오고 이제 벤슨 앤더슨 같은 어떤 FA 대여, 프리 에이전트 대여들을 이제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스 앤더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이제 앞에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편집 이후에 네. 링크로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정수 기자의 그 3부작 이거 있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재밌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벤슨 네. 앤더슨 또 벤스 앤더슨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좀 공격적인 영입을 좀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벤슨 앤더슨이 UFC와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FA의 어떤 뭐랄까요, 간을 봤다고 할까요? 여러 단체로부터 이제 접촉을 받았고 조건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낙점을 한 것이 이제 벨라토르 행위죠. 이제 뭐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벤슨 앤더슨이 UFC에서 본인이 받은 오퍼가 본인에 의하면 본인이 UFC에 부사장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쵸. 그 부사장 중 한 명의 한 명의 설명에 의하면 본인이 듣기로는 라이트급에서는 챔피언 빼고 가장 높은 파이트 머니, 웰터급에서는 뭐 탑 7 정도 되는 파이트 머니였는데 그게 이제 오퍼로 봤을 때는 벤슨 앤더슨에게 온 오퍼 중에 원 챔피언십보다도 낮았고 원 챔피언십보다도 높았던 게 벨라토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벨라토르가 나쁘지 않은 조건에 벤슨 앤더슨 입장에서는 이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워낙 그 원F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FC도 그 최근에 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얻어서 공격적인 시도를 한 건데 그거보다도 높은 오퍼를 제시를 했으니까. 네. 벤 앤더슨뿐만 아니라 꽤 많은 선수들에게도 그 손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벤슨 앤더슨 이후에 이제 세르게이 하리토노프가 영입이 됐다는 것이 보이죠? 네. 진짜 길에서 보면 돌아가야 되는 전형적인 어떤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이제 또 크리스 리벤 같은 선수들 크리스 리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면 앤더슨 실바의 UFC 데뷔전 상대였죠 2006년도에 그리고 이제 디 얼티밋 파이터 시즌 1에서 배출된 가장 큰 스타 그만큼 좀 UFC에 각별하고 데이나 화이트 역시 이제 뭐 굉장히 냉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은 디 얼티밋 파이터 시즌 1 선수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선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이코닉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까지 마음이 이제 좀 안 좋아요. 그렇죠. 벨라토로 넘어왔다는 건 사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후에 이제 벤슨 앤더슨에게 많은 UFC 현역 선수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조건은 어떻냐, 뭐 이런저런 뭐 이직하면 뭐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동료가 물어보듯이 벤슨 앤더슨에게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좀 미디어 잡인가? 아니면 뭐야? 그뭐잡 뭔가 하여튼 거기 잡코리아 가면, 같은데. 잡코리아 거기 네, 가면 네. 님아 거기 뭐 연봉 얼마인가요? 뭐 상여금 야근 얼마나? 맞나요? 뭐 이런 그런 거. 거. 예. 뭐 위에 과장 괜찮아?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만 쓰는 것처럼 물어봤겠죠. 주말에 등산하나요? 뭐 이런 거. 예. 주말 등산 정말 미치겠어. 나도 이건 좋아하는 편인데 주말 등산. 나 진짜. 근데 우리 네. 옛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어쨌든 리벤도 등산 안 좋아한 거야. 리벤도 안 좋아하는 거죠. 네. 리벤 리벤은 근데 사실 벨라토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는 나 약간 루머길 바랬어요. 그렇죠. 약간 리벤은 잡았어야 됐는데. 그렇죠. 느낌상. 이제 두 가지인데 UFC가 이제 로스터가 너무 많아진 거죠. 너무 많아지니까 리벤 같은 선수들과 선수의 경우가 가도 본인이 이제 황혼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리벤도 36이 넘었거든요. 이제 황혼길에 접어든 커리어에서 본인도 이제 주목받으면서 경기를 하고 싶은데 UFC에서는 좀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벨라토로 가면 본인이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모두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연봉도 중요한데 사실 본인을 이 회사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런 어떤 어필, 감정적인 부분, 맞아요. 어떤 명예로운 부분 이런 부분이 일반 직장인에게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 파이터들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리벤 같은 경우는 또 더 그렇고 뭐 맞아요. 이 선수가 와서 챔피언 뭐 물론 잘할 수 있지만 타이틀을 노린다기보다 지금부터 이제 좀 레전드로서 이제 대우를 받고 싶은데 뭐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벨라토르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팬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청리들처럼 네. 일단은 일선에서 물러나서도 사업적인 성과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계속 네. UFC와 관련이 되길 바라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선수와 이익이 맞물렸을 때는 너무 좋은 방향이겠지만 그렇죠. 지금 뭐 리벤처럼 경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뭔가 주목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선수에게는 그거보다 다른 오퍼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리벤 같은 경우는 뭐 자서전도 얼마 전에 나왔고 많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본인이 재정적인 상황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본인이 좀 뭐 방탕하게 좀 산 부분도 있고 해서 얼마 전 이제 교도소에서 약간의 수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 그런 부분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 체육위원회에서는 이제 리벤처럼 36이 넘은 선수는 다시 한번 메디컬 체크를 받게 하거든요. 리벤 같은 경우 뭐 KO도 많이 당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벨라토르에 기용을 하겠다. 문제 없다는 것이 이제 한국계 대표 몬스터짐을 통해서 3부 인터뷰로 소개된 이제 스카코코의 설명입니다. 잘한다 PPL. 잘한다. 근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벨라토르 대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높았던 반면에 네. 어떤 팬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끝났던 그 벨라토르 내용에서는 켄 샴라 코이스 그레이시, 킴보, 다다 오천 이 두 개의 화제 있는 매치 때문에 도리어 그 전에 있었던 매력 있는 매치들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요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필요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기들이 일단은 네. 그 선수들의 경기, 킴보 같은 선수들의 경기가 물론 가장 테크니컬한 경기라고 볼 수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시청률을 모으는 경기냐 그건 맞거든요. 그렇죠. 일례로 이제 켄 샴락과 킴보 슬라이스의 시청률이 이제 작년 6월 경에 있었죠. 그 경기가 당시에 이제 220만 시청자를 모았는데 이게 2015년 2월부터 얼마 전에 이제 TJ 딜라쇼와 도미닉 크루즈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UFC 뭐 모든 걸 총망라해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대회예요. 네, 킴보 대 켄 샴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뒤쪽에 배치를 해줘서 시청자들이 그 경기를 기다리면서 시청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1, 2, 3, 4경기에 포진된 실력파 선수들, 젊은 선수들, 타이틀을 위해서 정말 달려라 하니처럼 달리는 이런 선수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로드 FC도 비슷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파이터들이나 팬들이 비판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해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사나 어떤 대회사 측 입장도 많이 좀 이해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좀 팬들이 이런 경기는 어째도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팬들 역시 어떤 타이틀 도전을 향한 이런 경기 이외에 이런 이벤트성 경기를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을 한 게 사실 그 어떤 매치들 뭐 심지어 지금 UFC 경기도 몇 대회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경기는 굳이 이 두 선수를 이거 매치업을 해야 돼? 라는 뉘앙스를 주는 매치도 있고 UFC뿐만 아니라 많은 대회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우리만 즐긴다기보다는 같이 즐기는 스포츠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편안하게 그리고 네. 누구한테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어떻게 보면 그 같이 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맨날 또 하동관 곰탕만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난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하동공탕은 참 좋아. 비싸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신라면에다가 막 치즈 넣고 저는 그렇게 자주 먹어서 문제인데 신라면에 치즈 넣고 그것도 막 괜찮지, 생각해보니까. 스프를 네. 0.5개 더 넣고 그렇게까지는 안 먹지만 그런 라면이 땡길 때도 있는 거거든요. 맞네요. 이 킴보 슬라이스와 다다의 경기는 어. 거의 뭐 미원을 한 테이블 스푼으로 3스푼 넣은 어떤 그 신라면 꼬들꼬들한 신라면 이런 경기고 사실 뭐 아까 말한 뭐랄까요 뭐 도미닉 크루즈와 TJ 딜라쇼 이런 경기는 설렁탕 같은 곰탕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즐기는 방식이 좀 다르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네네. 아, 진짜 다른 음식처럼 접근해야 된다. 네. 물론 나는 정말 자연주의야. 음식의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MSG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아. 본인 취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어떤 음식은 MSG 들어갔다고 이게 나쁜 음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넓은 방면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벨라토르 현재 해설위원 이정수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KBS N이거든요. 네. 네네. 아까 전에도 지상파 얘기 들었는데 꼭 KBS 얘기하더라는데 장난 아닌데. 아이고 잘한다니까. 아, 어. 참.